흉한 병원 헤매는 식도염 증상. 먼저 이비인후과 증상이에요. 기침이죠, 뭐. 만성 기침과 쉰 목소리.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결국 위산이 역류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위 아래에만 위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괄약근이 느슨해지거나 여러 문제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게 돼서 이 위산이 이 목 있는 부위까지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성대라든지 인후두 부위에 계속 자극을 주고 심하면 거기 결국 이제 염증을 유발하니까 인후염, 후두염, 뭐 기관지염 또 그거가 다시 또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3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냥 계속 기침 치료만 받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받고 그걸 치료하고 나서야 기침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다음은 이제 치과를 보겠습니다. 치과. 충치와 입냄새. 네, 이 위산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게 역류가 되면은 치아를 싸고 있는 범랑질, 보호막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충치에 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어쨌거나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냄새도 괄약근을 통해서 이 역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스 차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역류된 것이 이 구강, 이 후두부 쪽이나 인후부 쪽에 계속 또 염증을 유발하면 그로 인해서 뭔가가 또 뭐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충치 치료, 무조건 뭐 입냄새 치료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식도염인데 심장내과를 가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힌트 드릴게요. 식도염인데 어떤 증상일까요? 가슴 통증. 답답해. 가슴 통증과 답답함.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하고 식도가 만나는 부위는 이 명치 부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시작은 거기서 시작을 하겠지만 진행이 되면은 이 식도 가운데 쪽까지 증상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심장이 있는 부위와 거의 부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쪽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우리 의사들도 꽤 긴장도 하고 이게 혹시나 협심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닐지 고민도 하게 돼요. 정말로 아주 심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혹시 심장병의 문제가 아닐까, 심장의 문제가 아닐까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가슴이 통증이 있고 답답할 때는 반드시 의료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질환과 그리고 식도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문이니까 아시겠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아마추어가 좀 듣고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없겠습니까, 선생님? 네, 누웠을 때 잘 생길까요? 서 있을 때 잘 생길까요? 누워있을 때. 네, 아무래도 서 있게 되면 중력 때문에라도 산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눕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이 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 협심증 같은 경우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역류성 식도염은 먹는 것과 연관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제산제를 먹으면 협심증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제산제라는 건 위나 식도에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제산제를 먹었더니 좀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면 협심증보다는 심장 문제보다는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